파트 2. 승칠 작전과 수상한 할머니.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생선 굽는 연기가 온 집안을 채웠을 시간이지만 부엌은 냉골처럼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옥분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불 속에서 눈을 말똥말똥 뜨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가슴속에 품은 로또 용지가 혹시라도 구겨질까, 땀에 젖을까, 아니면 이 모든 게 꿈일까봐 100번도 넘게 확인하느라 잠을 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70년 묵은 혈관 속에 23억이라는 숫자가 카페인처럼 흐르는데 피곤할 리가요. 어머니, 7시예요. 아침 안 해요? 거실에서 며느리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아이고 늦었네 하며 맨발로 뛰쳐나갔겠지만 오늘은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빠, 내 손으로 해 처먹어라. 난 이제 23억 부자다. 내까지 게 감히 누구한테 밥을 하라 말아야. 옥분 씨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죽은 척했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왜 밥을 안 하세요? 애들 지각해요. 며느리가 씩씩거리며 들어와 이불을 획 젖혔습니다. 옥분 씨는 짐짓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내가 몸살이 났나 보다. 꼼짝을 못하겠다. 오늘은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어지러워. 며느리는 기가 막힌 표정으로 옥분 씨를 내려다봤습니다. 걱정보다는 짜증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아, 진짜 가지가지 하시네. 주말에 요양원 얘기 좀 꺼냈다고 시위하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나가요, 나가. 아침부터 재수없게 진짜. 재수없어? 옥분 씨는 속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그래, 그 재수없는 늙은이가 오늘 어떤 대박을 치고 오는지 두고 봐라. 현관문이 쾅 닫히고 가족들이 모두 나간 뒤에야 옥분 씨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려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대망의 결전의 날입니다. 당첨금을 수령하러 서울 서대문구 농협 본점으로 가야 합니다. 옥분 씨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가장 낡고 허름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5년 전 며느리가 어머니 촌스러우니까 그거 입고 밖에 나가지 마세요라고 했던 보라색 꽃무늬 몸빼 바지와 늘어난 조끼였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알아볼까봐 마스크를 코까지 올려 쓰고 챙이 넓은 반일용 번거지 모자까지 푹 눌렀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영락없이 폐지 줍는 불쌍한 할머니였습니다. 누구도 이 행색의 노인이 23억 로또 용지를 품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할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옥분 씨는 지갑 대신 속옷 안주머니 깊숙이 로또 용지와 신분증을 넣고 옷핀으로 입구를 단단히 봉했습니다. 소매치기라도 당하면 끝장이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해. 그녀는 가슴을 움켜쥐고 비장하게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으로 가는 길, 옥분 씨에게 세상은 공포 영화 그 자체였습니다. 출근길 만원 지하철. 사람들 틈에 끼인 옥분 씨는 식은 땀을 흘렸습니다. 옆에 선 양복 입은 청년이 힐끔 쳐다보자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저놈이 내 가슴에 든 로또를 눈치챘나? 왜 쳐다보지? 사실 청년은 그저 휴대폰을 보고 있었을 뿐이지만 옥분 씨의 눈에는 로또를 노리는 전문 소매치기범처럼 보였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아줌마가 가방을 고쳐 매자 옥분 씨는 반사적으로 자신의 가슴팍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아무도 믿으면 안 돼. 다 도둑놈들이야. 서대문역 5번 출구. 지상으로 나오자마자
웅장한 농협 본점 건물이 옥분 씨를 압도했습니다. 유리로 된 거대한 요새. 저곳에 내 인생을 바꿔줄 보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구에서 제복을 입은 건장한 청원 경찰을 보자 다리가 후들거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들어가면 쫓아내는 거 아니야? 잡상인 취급하면 어쩌지? 옥분 씨는 심호흡을 3번 하고 용기를 내어 회전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르신? 청원 경찰이 다가오자 옥분 씨는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개미 기어가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기, 복권, 당첨. 청원 경찰은 옥분 씨의 행색을 보고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익숙하다는 듯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는 옥분 씨를 일반 창구가 아닌 구석에 있는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에는 층수 대신 보안구역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3층 복권 사업팀. 두꺼운 철통 같은 보안문을 통과하자 마치 호텔 로비 같은 VIP 상담실이 나타났습니다. 푹신한 소파와 은은한 클래식 음악. 옥분 씨 평생 이런 대접은 처음이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옥분 씨의 구겨진 로또 용지를 받아 기계에 넣었습니다. 이 순간 옥분 씨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혹시 기계가 오작동하면 어쩌지? 혹시 내가 숫자를 잘못 본 거면 어쩌지? 1초가 1년 같았습니다. 띠링 마이너스 띠리링 마이너스 경쾌한 전자음과 함께 직원이 활짝 웃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객님. 제시백스X의 로또 1등 당첨 맞으십니다. 옥분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직원이 부축해 주었습니다. 총 당첨금은 23억 4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소득세 30%와 주민세 3%를 공제하고 실수령액은 15억 7천만 원입니다. 세금으로 7억 넘게 떼인다니 속이 쓰렸지만 15억 7천. 15억이라니. 강남 아파트 전세금 빼준 2억의 8배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아니, 평생 시장 바닥에서 동태내장을 따며 벌었던 돈을 다 합쳐도 만져보지 못한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통장은 어떻게 만들어 드릴까요? 직원의 물음에 옥분 씨는 침을 꿀꺽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아가씨, 이거 비밀 계좌로 해줘요. 가족들도 모르게. 며느리가 알면 큰일 나요. 며느리가 알면 내 돈 다 뺏어가고 나 요양원에 버릴 년이야. 직원은 이런 사연이 익숙하다는 듯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본인이 직접 신분증 들고 오시지 않으면 그 어떤 가족이라도 조회조차 할 수 없는 보안 계좌로 개설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옥분 씨의 손에 빳빳한 새 통장이 쥐어졌습니다. 잔액 15억 7천만 원 영이 몇 개인지 세어보다가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옥분 씨는 통장을 가슴에 품고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변기 뚜껑을 덮고 그 위에 앉아 소리내어 펑펑 울었습니다. 지난 5년의 서름이, 아니 가난 때문에 서러웠던 70년 세월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 병원비가 없어서 쩔쩔매던 기억, 손자한테 냄새난다는 소리, 듣고 피눈물 흘렸던 기억, 며느리 눈치 보며 먹다 남은 밥을 물 말아 먹던 기억. 영감, 보고 있어? 나 이제 부자야. 아무도 나 무시 못해. 흑흑, 나 고생했다. 진짜 고생했다, 옥분아. 은행을 나온 옥분 씨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평소라면 버스비 1,500원도 아까워 걸어 다녔을 거리를 검은색 모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 양반,
서울에서 제일 맛있는 거 파는 데로 갑시다. 남대문 시장으로요. 15억 부자가 되어 제일 먼저 먹고 싶은 건 비싼 스테이크도 호텔 뷔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맘 편히 먹는 따뜻한 밥 한 끼였습니다. 옥분 씨는 남대문 시장 갈치조림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매콤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줌마, 여기 갈치조림 1인분, 제일 크고 실한 놈으로 주소. 1인분에 12,000원. 보글보글 끓는 양은 냄비에 담긴 붉은 갈치조림이 나왔습니다. 옥분 씨는 하얀 쌀밥 위에 오동통한 갈치살을 발라 얹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 크게 떠넣었습니다. 매콤하고 짭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밥그릇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 눈치 안 보고 누가 먹다 남긴 게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해 차려진 새밥. 내 돈 내고 당당하게 사 먹는 밥. 그게 바로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옥분 씨는 밥 2공기를 깨 눈 감추듯 비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옥분 씨는 속옷 가게에 들러 빨간색 비단 내복 한 벌을 샀습니다. 평생 자식들 팬티만 사입혔지 정작 본인 속옷은 고무줄 늘어난 것만 입었더랬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비단 내복 입고 왕비처럼 살 거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부동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에 붙은 최고급 실버타운 더 클래식 입주 상담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증금 5억에 월 300만 원. 호텔식 식사 제공, 수영장, 사우나, 의료진 상주. 요양원? 흥, 웃기지 마라. 너희들이 날 싸구려 요양원에 버리기 전에 난 내 발로 5성급 호텔 같은 실버타운 간다. 옥분 씨는 부동산 문을 박차고 들어가 팜플렛을 하나 챙겨 가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탈출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저녁 6시였습니다. 다행히 아직 식구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옥분 씨는 통장과 도장, 그리고 실버타운 팜플렛을 안방 장롱 밑바닥, 며느리가 죽어도 꺼내보지 않을 두꺼운 겨울 솜니불 속에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환자복처럼 목이 늘어난 낡은 티셔츠로 갈아입고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완벽한 연기가 필요했습니다. 저녁 7시가 넘자 며느리가 씩씩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반찬 가게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누워 계세요? 저녁은요? 애들 학원 갔다 와서 배고프다는데 설거지도 아침 먹은 거 그대로고. 옥분 씨는 이불 속에서 힘없는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아직 머리가 핑 돈다. 밥은 사다 먹어라. 내 몸이 아니다. 며느리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병원이라도 가보시지 하루 종일 뭐 하셨어요? 저 반찬값 나가는 거 안 보이세요? 어머니가 살림 도와주신다고 해서 얹혀 사시는 건데 이러시면 곤란하죠. 얹혀 산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지만 옥분 씨는 속으로 차가운 웃음을 삼켰습니다. 그래, 실컷 짖어라. 며칠 뒤면 그 입 다물게 해줄 테니 내가 좋아하는 그 돈 평생 구경도 못하게 해줄 테다. 옥분 씨는 이불을 살짝 내리고 며느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예전처럼 겁먹고 주눅든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찮은 벌레를 보는 듯한 여유롭고 서늘하며 경멸이 담긴 눈빛. 며느리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져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야? 노인네 눈빛이 왜 저래? 진짜 어디 아픈가? 치매 초기 증상인가? 며느리는 찝찝한 기분으로 방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옥분 씨의 기행이자 소심한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는 척하다가 몰래 전원 코드를 가위로 살짝 끊어놓고 아이고, 청소기가 고장났네 하며 드러누웠습니다.
빨래를 세탁기에 돌리면서 일부러 표백제를 색깔 옷에 들이부어 며느리의 아끼는 옷들을 얼룩덜룩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내 옷, 이거 비싼 건데.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면 옥분 씨는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세제인 줄 알았다. 늙으면 죽어야지 원. 집안은 점점 돼지우리가 되어갔습니다. 옥분 씨가 손을 놓자마자 집안 꼴은 엉망이 되었고 배달음식 용기와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그래? 나 회사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까지 이럴 거야? 아들이 화를 내자 옥분 씨가 쏘아붙였습니다. 힘드냐? 나도 힘들다. 5년 동안 너희 뒷바라지하느라 내 뼈가 사갔다. 이제 나도 좀 쉬어야겠다. 너희들이 요양원 보내준다며? 거기 가서 쉬지 뭐. 아들은 뜨끔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옥분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셌습니다. D-1. 하루만 참자. 내일이면 나는 이 지옥을 떠나 천국으로 간다. 옥분 씨는 밤마다 몰래 짐을 쌌습니다. 큰 가방은 들키니까 매일 새벽 쓰레기 버리러 가는 척하며 옷가지와 짐들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조금씩 내다 버렸습니다. 옥분 씨의 방은 점점 비어가고 있었지만 자기들 살기 바쁜 이기적인 가족들은 아무도 옥분 씨의 방이 텅 비어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D-데이 전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새벽 3시, 옥분 씨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거실, 5년 전 내 집 팔아서 해준 아들의 아파트, 구석구석 옥분 씨의 눈물과 한숨, 그리고 노동력이 배어있는 공간입니다. 옥분 씨는 벽지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내 돈 2억, 그리고 식모살이 5년. 다 너희한테 적선한 셈 치마. 그게 내 마지막 자식 돌이다. 다신 보지 말자. 옥분 씨는 미리 준비한 편지 한 통을 식탁 정중앙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장 중요한 미끼를 꺼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찾고 나오면서 죽거나 챙겨온 낙첨된 꽝인 다른 회차의 복권 영수증 한 장이었습니다. 당첨된 진짜 용지는 이미 은행에 냈으니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모를 겁니다. 옥분 씨는 그 꽝인 용지 뒷면에 빨간 네임펜으로 꾹꾹 눌러 메모를 적었습니다. 가족들의 눈을 뒤집히게 만들 아주 치명적인 한마디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아들 부부가 일어났을 때 집안은 절간처럼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학교 가야 되는데 애들 밥도 안 주고 어디 가셨어? 며느리가 투덜대며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밥솥은 비어 있고 찬장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는 덩그러니 편지 봉투와 로또 용지 한 장만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편지. 그리고 로또? 며느리는 의아한 표정으로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먼저 편지를 집어들어 읽어내려가던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집을 나가? 요양원도 안 가고? 그러다 옆에 놓인 로또 용지를 본 순간 며느리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용지 뒷면의 빨간 글씨를 확인한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이내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빨리 나와봐. 어머니 집 나갔어.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빨리 나와보라고. 자다가 깬 아들이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아, 왜 그래 아침부터. 이거 봐. 어머니가. 며느리가 내민 로또 용지와 편지를 본 아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과연 옥분 씨가 남긴 편지와 로또 용지에는 어떤 충격적인 진실옥은 거짓이 담겨 있었을까요?
옥분 씨가 파해놓은 이 완벽한 함정에 빠진 가족들은 과연 어떤 아비규환을 겪게 될까요? 빈 껍데기만 남은 집에서 펼쳐질 가족들의 처절한 추격전, 그리고 최고급 실버타운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그들을 지켜볼 옥분 씨의 통쾌한 복수극. 진짜 사이다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